안녕하세요. 김정환 강사입니다. 2021년 1월 논술구슬 한입시사 이번 주제는 유죄 기업인에 대한 선처예요.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앞에 있는 기사를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87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. 지금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고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요. 그래서 판결이 나기 직전에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어떤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. 기사를 한번 볼게요.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. 그 아래줄 보시면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. 이렇게 밝히고 있죠. 유사한 내용의 탄원서가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안건준 벤처기업 협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번째 줄입니다.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. 혁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다. 그러니 좀 선처해 주십시오. 물론 유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조금 선처해 주십시오. 이러한 뜻들이죠. 자,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이미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몇 가지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학교에서 공리주의의 입장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좋으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입장이죠.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탄원서를 쓴 분들은 행위 공리주의적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가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이분을 선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?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. 반면 같은 공리주의지만 약간 다른 입장도 있습니다. 규칙 공리주의인데요. 규칙 공리주의는 어떤 개별 행위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행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미칠 결과를 생각하죠. 그렇게 본다면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선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요.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벌어진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겠죠.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유전무죄, 무전유죄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과 균열은 어떤 경제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도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이죠. 물론 의무론적 윤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떤 이러한 선처를 반대하게 될 거예요. 의무론적 윤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도덕 원칙에 비추어서 옳으냐 그르냐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원칙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죠. 이러한 입장들이 신문 기사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즉 규칙 공리주의 혹은 의무론적 윤리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.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. 재벌 총수에게만 일반 시민과 다른 특별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특권층의 존재를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. 의무론적 윤리나 규칙 공리주의적인 입장으로 볼 여지가 있죠.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단죄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. 이번 판결은 무엇보다 상식에 입각해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.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란 대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.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죄를 지은 기업인이 있어요.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? 아니면 이 사람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조금 선처를 해줘야 되느냐?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있을 텐데요.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. 나의 윤리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.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리주의도 배웠을 테고 의무론적 윤리도 배웠을 텐데요. 책에서 배운 교과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 스타일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